본 프로그램은 요리하는 수제 피자, 피자알볼로, 원두 고민의 해결사, 브라운백 커피, 치킨의 모든 것을 더하는 치킨 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 토스트럭, 먹거리의 근원, 푸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리문화, 대포 인덕션, 초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카도 스시,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 세강 그린푸드, 너랑 나랑 먹는 퓨전 짬뽕, 니뽕내뽕, 문화예술 컨텐츠 연구소, 하트 플랫폼이 함께합니다. 혹시 질문 더 쓰신 분 계시나요? 질문지 저 주시면 추가로 질문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혹시 더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준비됐나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부부터는요,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좀 회원들한테 받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을 많이 주시진 않았는데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을 누가 하실지는 서로 눈치 봐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또 번뜩이는 돌발 질문도 있으니까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 스타벅스만큼 정말 관심을 받는 브랜드가 해외 브랜드 하나 있잖아요. 블루보틀 다들 아실 건데 국내 진출 했나요? 예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국내 커피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준비되신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마이크 켜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보틀 들어온다는 기사를 접했고요. 접했을 때 주 내용이 뭐였냐면 블루보틀이 일본에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입점지 확보 방식이 출점 방식이 A급 상권이 아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다. 우리나라도 역시 A급 상권 대로변 이런 고정관념 가지고 진출하지 않겠다. 촌스럽다 심지어는 그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출전 방식을 좀 차별화해서 들어온다고 기사를 읽었는데 비교를 하자면 뭐 쉐이크앤쉐이크이랑 아마 가장 비교가 저는 개인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사양세에 있었던 수제버거 시장에 제대로 불을 지펴서 지금도 쉐이크쉐이크 뭐 팀장으로 계시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이시라서 정보를 들어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점포 개발을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순항 중이거든요. 의외로 점포 개발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저 얼마나 가겠냐, 2년 가겠냐, 3년 가겠냐 이런 이야기를 초창기에 했었는데 강남점 생길 때만 해도 저 웨이팅이 얼마나 가겠냐, 청담동에 생겼을 때도 저거 뭐 금방 줄어들더라 웨이팅 그런 이야기 했지만 처음에 워낙에 잘 돼서 그랬지 지금도 충분히 수익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블루보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커피 시장은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라고 딱 대변을 해도 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로 따지자면 저는 굉장히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마 굉장한 어떤 좀 파문을 일으키지 않을까. 유행 좋아하고 어떤 이슈에 대한 반응, 유행에 대한 이 민감한 이 서울의 소비자들의 성향을 봤을 때 굉장히 처음에 몇 호 전까지는 굉장한 이슈를 일으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게 지속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저는 전적으로 어떤 회사가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일례로 호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글로리아 진스라는 브랜드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만 해도 이 호주에서는 사실 스타벅스보다 능가하는 브랜드라고 알려져 있는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매장이 12개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거의 맥을 못 쓰고 있죠. 그리고 캐나다 브랜드인가요? 카리브 커피라는 브랜드도 그 나라에 가면 스타벅스를 버금가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뭐 그건 커피 시장뿐만 아니라 뭐 일본에서 유명한 햄버거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죽을 치고 있고 이런 어떤 아이템들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운영하느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왔을 때는 이슈가 분명히 될 것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선 운영사의 역량에 달려있지 않겠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뭐 추가로 보태실 분 계시면 보태셔도 되고요. 없으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갈까요? 네. 좋아하시는데요? 네. 저희 또 커피 하면 음향 효과네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저희 후원하시는 분 중에 저희 후원사 중에 저희 후원사 유아이얼인가요? 법인명이? 네. 유아이얼에서도 그 공정무역 커피 이름이 뭐예요? 카페 이름? 페어트레이드 카페, 그죠? 유아이얼 카페 그리고 또 페어트레이드 카페 이렇게 해서 또 후원사 중에 또 공정무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공정무역 커피.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공정무역 커피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걸 왜 사람들이 공정무역 커피를 왜 들여오는지 그걸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부작용도 있을 거고 뭐 이거 악용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시 공정무역 커피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네. 공정무역 커피는 개념은 사실은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생산지에서 이제 유통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다시 소비자까지 이제 오는 과정들 중에서 뭐 공정하지 못한 거래다, 공정하지 못한 무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들에게 좀 더 그 공정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수준의 수익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그 거래를 하는 것들이 공정무역 거래이고 공정무역 커피이죠. 근데 저희도 지금 공정무역 커피를 런칭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정무역이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땐 부작용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가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흔히 공정무역을 한다 그리고 되게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로 하나도 잘못한 걸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도 잘못하지 않고 모든 과정들이 다 투명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수익을 막 모두에게 다 잘 배분해주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겠죠. 사실은. 왜냐하면 중간에서 누군가는 이것들 유통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이 과정에서 그 생산을 하는 과정들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공정무역의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동의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 충분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100% 근절하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네슬레 같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슬레는 극장에서도 그런 이제 광고들 많이 하죠. 본인들의 커피를 통해서 생산지의 아이들의 학습과 교육과 생활의 질을 올려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슬레에 대한 외부의 감사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아동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런 부분들을 근절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이제 내용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저는 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이런 공정무역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현실적이지 못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부작용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파트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공정무역을 하면 그래도 최소한 좀 더 많은 수준의 이윤들이 생산자들에게 가고 그 생산자들이 그 적정 수준의 이윤을 통해서 다시 농장과 시설 등에 투자를 함으로써 더 좋은 품질의 농작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다시 소비자에게 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 개념 자체를
그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 분한테 각각 질문을 하는데요. 맥락에서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좀 불편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동안 편하게 오셨으니까 불편한 질문 한 번씩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부인모님께 드릴 건데요. 최근 타멘탑스 같은 실명 거론해서 그렇긴 한데 이런 이건 사실은 커피 프랜차이즈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프랜차이즈 전반에 작년까지 계속 이슈화됐던 경영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 비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브랜드가 한순간에 막 몰락하고 막 그런 점들이 좀 있었죠. 이번에 그런 커피 1세대들이 그 명성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핵심 원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개인적인 의견을 좀 짜주십니다. 사실 이제 타멘탐스 말씀하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이제 오너 리스크들이 있었는데 이 측면을 사실은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오너 리스크라는 게 결론적으로 이슈가 제기된 것들에 대비해서 사실이 그렇게 밝혀졌냐라고 봤을 때 아닌 것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다 저 브랜드는 엉망이야, 저기 사장은 되게 문제가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뒤에 다른 결론이 나더라도 이미 그 브랜드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기 쉽진 않겠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결이 혹은 확실한 사실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런 리스크들이 발발했을 때 실제로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순간에 이제 그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그 브랜드가 망가져 버리면 결국에는 소비자들도 그 좋은 소비를 해왔던 만족감을 얻어왔던 브랜드들이 굉장히 빨리 사라져 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심스럽지만 생각해 볼 만한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오너 리스크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브랜드들, 1세대 브랜드들이 오래 끌고 가지 못하는, 지속적으로 잘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결국에는 그 눈높이를 고객에게 안 두기 때문에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눈높이를 고객에게 두고 고객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고객이 어떤 사람이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점점 더 우리 고객에서 멀어지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우리 고객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고객들은 도대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한다면 사실 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고민을 안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비단 이제 1세대 분들은 더욱더 그런 시기들이 자기들에게 많이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좀 보이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답변에 대해서 혹시 고민 많이 하신 분 있으시면 추가로 덧붙여도 될까요? 있으신가요? 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있었던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브랜드들의 예를 봤을 때 100%는 아니지만 잘 되는 브랜드랑 안 되는 브랜드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오너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을 한다면 커피에 대한 전문성이 되겠죠. 커피에 대한 전문성이 적어도 아니라면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문성이라도 있어야 되고 프랜차이저의 전문성조차도 없더라도 적어도 사업에 관한 전문성이라도 있으면 그 브랜드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 어떤 브랜드는 하나가 해당이 되고 제 생각입니다. 어떤 브랜드는 2개가 해당되고 어떤 브랜드는 3개 다 해당되는 곳도 있겠지만 아까 잠깐 테러로서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테러로서 관련된 이제 기사들을 좀 보면 이분은 커피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강력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커피 시장에 진출을 본의를 가지고 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에 대한 전문성이 아니라 이분은 이 커피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에 대한 변화를 강력하게 원하셨고 그걸 여러 가지 방향으로 커피도 커피,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경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융합을 시켜서 이 이제 브랜드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측면이 있고 뭐 이데아 같은 경우라면 사실은 이데아에 있었던 뭐 본부장도 제가 알고 있고 개발하는 분들도 여러 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이데아가 성장한 과정은 이데아 자체의 경쟁력이 아니라 외부의 경쟁력이 이데아로 흘러갔다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프리미엄 커피 시장 카페벤을 주축을 해서 커갔을 때 프리미엄 커피 시장을 개설하고 싶지만 창업 비용이 부족한 분들이 가만히 있는 이데아 쪽으로 다 가서 창업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데아가 브랜드 파워가 커졌을 때는 이제는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은 중저가 커피 시장에서 이데아 말고는 이데아를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걸 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이데아를 하죠. 예. 대안이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건 순수히 이데아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제 주변의 사람들은 많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그 회장님은 이 프랜차이즈의 순수한 목적 그러니까 가맹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본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 그리고 회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1세대 프랜차이저 분들은 프랜차이즈를 조금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돈 벌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항상 돈 되는 방향으로만 사업을 이끌려고 했고 돈이 되지 않으면 과감히 접기도 했고 런칭도 쉽게 시키지만 접기도 쉽게 접어버리고 그다음에 가맹점주나 직원들도 어떤 이런 시스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의 도구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면 브랜드가 저는 성장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차원에서 보자면 1세대 분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결국은 프랜차이즈를 돈으로 받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심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더 심한 얘기 하셔야 되는데 두 분인데요. 양쪽에 계신 두 분 중에 각각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면 둘 다 카페베베의 질문인데 서로 상의하셔서 선택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카페베네 커피가 맛없다는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소비자들 당시에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맛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알고 있었는지와 그리고 직접 일하셨던 입장에서 R&D 그러니까 카페벤의 그 커피 맛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로 경영진이나 팀에서 움직였는지 그런 그때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 하나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하나 질문은 카페베네가 앞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둘 중에 전자 질문을 누가 하시는 게 나으시죠? 둘 다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얘기하실 건가요? 예, 편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아직 현재 백수인데요. 이상하게 전 회사 이야기만 나오면 거기다 카메라까지 돌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뭐 당연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런 걸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점포 개발에서 이제 해외 사업본부 가기까지 3년 동안에 9개 부서를 돌았었는데 마케팅 팀에 있었을 때는 카페벤의 커피는 맛있다라는 그런 마케팅 프로젝트도 했었었고 그리고 제가 7번째 있었던 부서가 커피 기획 개발팀이었는데 이제 당시에 그때도 이제 커피에 대한 그런 맛의 논란 때문에 뭐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뭐 우리 커피가 맛있다더라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그런 로스팅 포인트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도 했었고 하남에 있었던 로스팅 플랜트를 그 양주 공장으로 가지고 가면서 거기서 이제 RG백이라는 머신으로 100kg를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에어로스팅 기법을 도입해서 다양한 그런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객의 퍼셉션이라고 하는 고객 인지와 지각 자체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었고, 저희가 아무리 내부적으로 말한다 한들 혹은 이렇게 전문가들이 체크를 했었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이렇게 된다고 한들 실제로 그게 고객들까지 마음을 닿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그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객은 자신이 마셨던 커피에 대한 지각은 가져간다는 그 말이 가장 와닿았는데요. 왜냐하면 커피가 그 생산지에서 실제로 내릴 때까지 다가오는 변수가 36가지 정도가 있답니다. 뭐 물 내리는 온도와 뭐 그람 수와 뭐 템핑 정도와 뭐 그 추출한 다음에 홀딩 타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프랜차이즈이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좀 더 심했을 거고, 그런 것을 조금 더 잡기 위해서 스타벅스라든지 뭐 실제 자동 커피 머신을 사용하기도 했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고객이 느낀 그런 커피의 지각 정도를 저희의 마케팅이나 활동 같은 걸로 뚫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많이 그래도 현업을 떠나셨던 분이 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예, 저는 카페벤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에서 뿐만 아니라 이 사업계 전반에서 왜 아시겠지만 그 부의곡선은 성단과 곡선 중에 부의곡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정설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한번 꺾여버린 바닥으로 쳐버리는 매출이나 성장과 곡선은 다시 반등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100%는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는 브랜드 중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미국에서는 도미노 피자가 있죠. 도미노 피자가 식재료의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이슈가 되면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전국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완전 매출이 바닥을 쳤던 브랜드가 대표가 한 명 바뀌면서 정말 신랄하게 스스로 브랜드를 비판하고 스스로를 어떤 민낯을 드러내면서 소비자에게 지탄을 스스로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했던 예가 있고, 제가 아는 선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롯데리아가 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참 그 성당이 꺾여가지고 바닥을 전국 매장이 바닥을 칠 때 롯데리아 내에서 점포 개선팀인지 정확 그런 비슷한 팀을 하나 만들어서 매장을 하나하나 돌면서 일주씩 돌면서 청소해주고 쓸고 닦아주고 유리창 청소해주고 주방 청소해주고 그 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매장의 매출이 급반등해서 지금은 비록 많이 꺾였지만 정말 맥도날드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과 점포 숫자를 확보했었던 그런 매출을 전체적인 업무 성과를 반등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는 브랜드를 알고 있습니다. 카페베네가 그러지 못하라는 법은 없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카페베네의 한계성은 아시겠지만 지금 카페베네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금 집단입니다. 예. 돈으로 회사를 산 그룹에서 집단에서 카페베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랜차이즈 그리고 외식을 하는 커피를 하는 브랜드에 적합한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사실. 그게 지금의 카페베네의 가장 큰 좀 한계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그걸 극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죠. 최근에 카페베네는 경영진들의 많은 큰 변화가 있었고, 대표이사도 중간에 또 2번이나 바뀌었고,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밑에 경영진들, 본부장을 비롯해서 임원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최근에도 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지금 몇 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중추적으로 누군가 이끌어가고 있는 임원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임원들도
아마 좀 부재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 예, 그 반등하기 위해서는 그런 풀어야 될 숙제는 많으나 진심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600개가 넘는 이순신의 12척이 아닌 600개가 넘는 아직 매장이 있기 때문에, 예, 의지만 있다면, 방법만 찾는다면 길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그 커피 이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비슷한 건데 누가 이렇게 정의를 했나봐요. 그 올해 커피 트렌드를 3V라고 해서 하나가 숙성한 빈티지, 그다음에 커피 열매를 벨벳처럼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띄어쓰기를 안 하고 읽어서 첫 번째가 빈티지한 커피 열매, 두 번째는 벨벳처럼 부드러운 거품, 세 번째는 타 재료와의 변형을 잘 시킨 베리에이션. 이렇게 세 가지 부위가 그 트렌드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뭐 동의하는지랑 혹시 이 트렌드는 이상하다, 나만의 트렌드가 있다, 내가 정의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빨리 말씀하세요. 예. 네, 우선 제가 현재 백수이긴 하지만 대학원생입니다. 그래서 출처를 모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서도 검색을 해보고 해외 쪽에서도 검색을 해봤는데 해외는 아닌 게 확실하고요. 4월 27일 날 오전 9시경에 그 프레스만이라는 그런 기사, 그러니까 그런 언론 업체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데일리에서 나왔고, 5월 3일 날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한 기자가 쓴 글에 출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출처가 정확하진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업체에서 이렇게 그런 기사 배포 기사를 해가지고 쓴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벨벳티 이전에 빈티지를 보면 이게 광고성 기사가 아닌가. 네, 한국에 있는 한 개 음료 업체 광고성 기사인데 이제 트렌드인 것처럼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사실 마케팅이란 게 뭐 빈티지, 벨벳티에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부드러운 거품이랍니다. 부드러운 거품이 물론 뭐 디트로 커피도 있고 해서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은 약간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짜 맞춰진 부분들이어서, 네. 하지만 저는 그 올해 트렌드를 모르므로 저는 일부만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트렌드 정의하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내가 커피 왕이다 이러면서. 네. 정의는 안 하시나요? 그냥 뭐 간단하게. 예. 사실 정의를 새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거기에 보면 이제 벨벳티 이렇게 하면 최근에 가장 신메뉴로서 이제 어디죠? 스타벅스에서 콜드폼이라는 제품을 새로 출시했고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잘 팔리고 있는데 콜드폼은 그냥 사실은 되게 별거 아닌 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스타벅스에서 하니까 잘 팔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벨벳티는 최근에 이제 니트로 커피나 뭐 콜드폼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조금은 좋아하나 보다라는 수준인 것 같고, 그 빈티지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콩이라는 것도, 커피 콩이라는 것도 결국엔 농작물인데, 농작물이 빈티지가 되면, 그러니까 썩거나 마르거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맛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떻게 빈티지가 될 수 있는지, 이게 발효식품 달인데 굉장히 좀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헛소리 같고요.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게 뭐였죠? 변형, 베리에이션. 베리에이션은 끊임없이 어차피 뭐 외식업계에서 있다 보면 베리에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뭐 커피 트렌드라기보다는 그냥 끊임없이 원래 해야 되는 기본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정의를 새로 내리자기보다는 그런 부분들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전 질문에는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질문을 세 분께 두 분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 최근 RTD 커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그 RTD라는 용어를 저도 제가 알고 있는 RTD가 ERTD인가 해서 검색해봤더니 커피 시장에서는 이제 레디 투 드링크라고 해서 이제 제가 아는 용어에서는 아마 이게 매대에서 그 담아져 있는 거, 그죠? MD 상품이라고 하는 그런 거 같은데 맞죠? 예, 그 커피 시장이 급성장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발맞춰 브라운백도 많이 만들고 있죠. 비슷하게 아닌가요? 예,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만들 생각인가요? 네, 그런 시장이 급성장해서 식품 업계가 이제 계속 잇따라 관련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봤을 때는 시장 파이를 뺏기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인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네.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제가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네요. RTD 커피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스타벅스도 RTD를 우리나라에 출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채 안 된 걸로 기억을 하고요. 스타벅스도 그랬고 그 뒤에 프리미엄 커피 쪽에서 RTD가 나온 게 뭐 타멘탐스, 뭐 카페베네도 물론 나왔지만 그 전부터 몇몇 업체가 나와 있었는데 그게 장사가 잘 된 그걸 주 매출을 잡고 있지도 않았고 커피 브랜드에서 RTD를 할 때는 약간 홍보성 그리고 잡수익 정도의 개념으로 잡았지 본격적으로 RTD 매출이 잡힌 브랜드는 제가 알기로는 스타벅스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RTD도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브랜드로 알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RTD 시장이 커진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듣기로 뭐 프리미엄 이런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의 RTD가 커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커피 소비가 늘어나고 예전에 RTD의 어떤 그 칸타타를 비롯해서 저가 RTD 커피가 아니라 이제는 2,000원대, 뭐 심지어는 3,000원대의 RTD 커피 음료 시장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RTD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커피 시장이 줄어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RTD 시장이 커지는 만큼 원두커피 시장도 그리고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도 같이 커진다라고 보는 주의입니다. 실제로 RTD 시장이 커지면서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이나 이 원두 시장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역이 아니라 순 방향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그 믹스 시장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있다고 봐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믹스 시장. 그 시장은 줄어들고 누가 대체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가는 건가요? 이제 표현을 제가 이제 창업 설명회를 많이 하니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물론 전체 폐파도 커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소가 뭐 이 예전에 이렇게 돼 있던 오른쪽이 인스턴트죠. 돼 있던 시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같은 파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파이까지 커지기 때문에 시소 높이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 파이 시장이 계속 인스턴트 시장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렇게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본다면 파이가 커지면서 원두 시장은 같이 커지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그 원두 커피 시장은 뭐 그건 RTD 시장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예, RTD라고 해서 따로 원두 이렇게 인스턴트 구분하지는 않으니까 예, 같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준비한 질문은 다 드렸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으신 말씀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의 그 계획들도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업에 대한 계획들. 좀 다산한 직장생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편하게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브라운백 커피라는 회사가 이제 커피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커피 고민 해결해 드리는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이제 뭐 불과 한 2년 전 통계치만 하더라도 한국인들이 하루에 마시는 커피 잔수가 한 잔이 안 됐었는데 작년 통계치가 이미 한 1.5잔 정도까지 올라왔고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많이 먹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말하면 하루에서 구성되는 이제 음료, 그러니까 뭐 물을 제외하면 음료들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커피가 차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료인 커피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해주고 되게 즐겁게 마실 수 있다면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목표로 가져갈 것들은 이 커피 시장에서 우리 브라운백 커피를 좋아하는 팬들을 얼마나 많이 늘리고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팬들을 많이 늘리는 데 있어서 가장 초점을 두고 저희 동료들이랑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다면 매우 의미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보람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만 불만은 없으신가요? 네, 뭐 네. 아주 잘 갔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네, 저는 이제 커피 사실 프랜차이즈 시장을 잠시 아니면 뭐 언제까지 떠나실지 다시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이 커피를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 커피 시장이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내에서 매력은 아직 여전히 있고 여전히 저는 성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이 커피 시장이 근데 성장하는 이제 앞으로 그 과정에 제가 뭐 실제 업무를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이 우리나라 커피 시장은 뭐 간단하게 보면 사실 10년이 안 된 시장입니다. 10년 만에 이 프랜차이즈 커피 시장이 이만큼 성장한 전 세계적으로 예가 없고 너무 빠른 시간에 급성장 베이스 없이 시스템 없이 급성장하다 보니 좀 튼실한 이런 좀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가 없다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잠재력도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시각으로 우리나라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나라 커피를 이제 많은 국민들이 사랑해주고 많이 소비시켜주고 많이 응원하고 질책하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뭐 스타벅스 같은 좀 브랜드가 하나쯤 있어도 좋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혹시 커피랑 피자 중에 어떤 시장이 더 좋으셨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뭐 한 10배 정도 커피 시장이 좋습니다. 예, 예. 네, 그 제 개인적인 목표는 글로벌 기업의 CEO입니다. 저는 그 28살 때 이제 사명서라는 거를 작성하면서 제가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된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 이후에 어떤 공개적인 자리를 가더라도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2018년도 목표는 지금 학위 논문 써서 2019년에 박사학위 받는 거고요. 그리고 금년에 42.19km 풀 코스 마라톤 도전해서 목표 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계에서도 있었지만 학계에서도 이렇게 프랜차이즈 인력을 양성해서 앞으로 좋은 기업인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먼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포럼이 토론도 토론이지만 강연을 3년 가까이 이제 2년 6개월 정도 해오면서 사실은 다 실무자들이잖아요. 주로 대상들이. 근데 그 어떤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야지 저희의 추구하는 그런 집단 지성을 통한 문화의 변화, 프랜차이즈 산업의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지금 오늘 많은 것들을 좀 솔직하게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저희 포럼이 이렇게 편하게 혹은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문화가 좀 더 자리 잡으면서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솔직하게 소통하는 그런 거에 기여를 좀 저희 포럼이 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가져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저희 공식 순서는 다 끝났는데 저희
저희 후원사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영상으로 후원사 감사의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여기 PPT 여기 좀 켜주시고요. 이거 한번 후원하시면 이런 영상 보여드린다는 거를 저희가 어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스피커나 이런 거 다 체크하셨죠? 예. 예, 여기 불 좀 켜주시고요. 네. 예, 앉아 계셔도 됩니다. 네,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비호감인데요? 내분을 떠올려 봤는데 이렇게 뭐랄까 추억이 헬스로 솟는다고 했나? 그러니까 평상시 네 분을 떠올려 봤는데 막 이렇게 뭐랄까 추억이 막 새록새록 솟는다고 했나? 그러니까 평상시엔 기억이 잘 안 나다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떠올리다 보니까 막 처음 만났던 포인트 이런 것도 좀 기억이 나고 뭐 고마웠던 것도 되게 질문이 있으니까 확실히 그 부분을 떠올려 보는 것 같아요. 아, 어떤 게 고마웠지? 이런 거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네 분이 종료하시는 건데요. 네 분, 안준호님, 최근에 한 5개월 정도 활동하신 안준호님 계시고, 이지수, 그리고 김지은님, 그리고 이현동님, 이렇게 네 분인데요. 누가 봐도 정말 고생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칼퇴하고 가도 이제 대치까지 가면 7시 반이어서 포럼이 시작하고 나서 모임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포럼이 성장할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성장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았지만 너무 포럼이 커지면서 스태프들이 할 일이 많아지고 부담감이 되고 바빠지고 하면서 정작 우리 포럼 스태프들의 더 즐기고 더 재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시사버스 너무 아쉽고 미안함이 듭니다. 일단은 많이 아쉬워요. 이렇게 합류한 지 얼마 안 돼서 친해질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더 가까워졌으면 했는데 이렇게 나가시게 되니까 제가 있었을 때 진짜 촬영 올 때마다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저희가 촬영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셔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현동 오빠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했었죠. 공FC에서 뭐 일례로 항상 저희 포럼 있을 때마다 먼저 와서 다 세팅도 해주고. 현동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촬영 때문에 조금 일찍 도착해서 세팅을 항상 준비를 하는데 그때마다 대화도 많이 하고 챙겨주시는 것도 많고. 안준호님인데요. 어제도 안준호님을 만났는데요. 되게 성실하시고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바른 분이죠. 준호님도 정말 언성 히어로처럼 묵묵히 일을 하셨고 근데 준호님은 되게 뭔가 처음 볼 때도 느꼈지만 약간 그러니까 외형이 신뢰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준호님은 처음에 되게 제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많이 말을 못 걸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느끼게 된 건 되게 재밌으신 분이라고. 지은님이 있을 때 포럼은 정말 정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은님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이 음식 먹는 거 하나하나 그런 거 다 챙기는 분이거든요. 뭐 지은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그때 9월 달쯤에 힘들어가지고 좀 못했을 때
그때 제가 맡았던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제주도 포럼 기획하고 진행하는 업무를 제가 사실 맡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고 그런데 도중에 이제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들 으쌰으쌰해서 하긴 했지만 이제 지은님이 특히 더 많이 애쓰셨던 걸 알고 있고 그만큼 뭐 제주도 포럼은 공유FC의 나름 한 획을 긋는 그런 포럼이었다고. 이지수님과 꽤 많이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고 자주 뵀음에도 깊은 이야기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무언의 압박들 그리고 우리 포럼에서 해 나가야 될 것들에 대한 그 부담감이 되게 커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미안하고. 우리 지숙님은 좀 뭔가 가족으로 비유하자면 엄마, 친엄마. 지숙님 같은 경우는 막 진짜 무슨 이모, 큰 누나처럼 되게 막 엄청 그 목소리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로 좀 위로받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때 뭐 고마운 거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런 포인트가 기억이 났고. 슬퍼. 이거 되게 슬픈 동영상이에요. 정말 고생 많으셨던 것 같고, 네, 스텝은 그만하시지만, 네, 포럼 활동 계속 하시면서, 네, 되게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별로 실감은 안 났어요. 지금도 사실 실감은 별로 안 나요. 아직도 잘 실감은 안 나고. 근데 이제 포럼을 계속 진행하고 행사를 하고 아마 이러면 실감이 진짜 나겠죠? 준호님 우리 좀 더 친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숙님은 이제 올해 이제 아이들 수능 보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대박 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지은님은 올해 이제 새로운 대학 과정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하고 잘 어울리고 논문 잘 마쳤으면 좋겠고, 현동님은 이제 요즘에 이제 영업 많이 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고. 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카메라 밖에서 공유FC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 많이 해주셔서 지은님, 현동님, 준호님, 지숙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동동님, 알로님, 준호님, 지숙님 이제 빡센 스텝 생활 끝내셨으니까 훨 잘 날아오르시고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분 다 정말 2년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고생하셨던 스태프분들,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다 아세요. 여기 스태프분들 나와 보실래요? 예. 내가 한 말 할 때 끊겨가지고 되게 기분이 안 좋네. 스태프분들 나와 보세요. 저희 총 9명의 스태프이 있어요. 물론 프로젝트 단위별로도 이제 시즌성 스태프분들이 계시지만 이 포럼 스태프분들은 연차 상관없이 계속 올해로 횟수로 3년째 포럼을 하셨는데, 예. 저희가 9명 중에 이제 4분의 포럼 스태프분들이 이제 이제 오늘이 마지막 활동일이에요. 예. 다른 분들은 이게 워낙 저희 포럼이 되게 빡세요, 생각보다. 하나의 직장을 더 얻는 느낌 정도로 일을 해요. 저희가 프로젝트만 해도 7개가 있고 소모임방만 해도 8개가 있고, 포럼도 어떤 직장인 포럼이 한 달에 2번의 오프라인 포럼을 하고, 어떤 직장인 포럼이 온라인 채널이 그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거기에 수많은 콘텐츠를 올리고, 또 후원사들도 10개나 되잖아요. 이 후원사들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직장 하나를 다 얻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프랜차이즈가 워낙 영세하고 바쁘고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활동하기에 쉽지가 않았고, 각자 다 하실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포럼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4분의 스태프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좀 듣고 포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찍을 때 운 분도 계세요 사실. 근데 영상이 지금 저렇게 끊길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 내가 진짜 주옥 같은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레버 안준호 대리라고 하고요. 작년 5월에 딱 이 시기쯤에 처음 포럼에 참석했었는데 1월부터 운 좋게 후원 담당으로서 운영진으로 잠깐 몸을 담았었습니다. 근데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공예부씨 곁에서 응원할 거고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좀 너무 저희끼리만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네 그동안 네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혼자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스텝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덕분에 이제 꾸준히 2년 동안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좋으신 분들 되게 많이 만났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프로그램을 이제 지연님이랑 같이 하면서 프랜차이즈가 조금 더 바깥하고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게 공유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4차 혁명이라던가 여러 가지 미래 산업 그리고 주제별로 정리하는 이런 주제 포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프로그램들 많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성원을 해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스텝으로서 마지막으로 온 건데 오면서도 느꼈던 게 마지막에 이런 인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시키네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텝만 잠깐 내려놓는 거니까 크게 뭐 수영 2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만나서 한것 같고 감사합니다. 준비한 선물 드려야죠. 제 포럼이 힘들지만 돈은 많은 포럼이라서요. 여러분들 혹시 명품 펜 좋아하세요? 네, 라미의 펜을 그냥 준비한 거 아니고 이름을 각인을 했어요. 한 분만 대표적으로 한번 뜯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만 살 것 같은 느낌으로 구매를 했고요. 저희 돈으로 한 게 아니라 포럼 회비 여러분들이 내주신 지금 회비에 피자 조금만 아껴가지고 제가 멋있네요 벌써부터. 화장품 같이 생겼네요. 네, 각인이 생겨져 있는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색깔별로 다 다르고요. 이제 9분 중에 4분은 이렇게 오늘을 마지막으로 포럼 활동을 이제 접으시고, 저희는 처음에는 좀 우리 포럼이 좀 남은 분들이 좀 빡세고 앞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포럼의 일반 회원들로 활동하시면서 더 좋은 역할들을 해주실 것 같고 포럼이 풍성해질